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토요일인데요. 6월달 증시도 이제 다음 주 일주일 영업일수로 5일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상반기에 금년 2023년도 증시의 2분의 1이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죠.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 이런 이야기인데, 일단은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여러분들 모두 관심 있게 보시겠는데요. 이 삼부 토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삼부 토건이 주가가 1,000원대에서 장기간 횡보를 하다가 이게 이제 제가 주간 차트로 주봉으로 이 주가를 보게 되면 이 삼부 토건이 장기간, 근데 한때 이게 대선 관련주로 2021년 작년이죠. 작년 3월 초에 여기쯤 되네요. 3월 초에 대선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모든 대선 관련주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삼부토건도 저가이면서도 장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1,000원대로 최저 바닥권 곤두박질 치는 듯 했는데, 급작스럽게 금년 5월 이후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전쟁이 사실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이 논의되는 것도 조금 넌센스이긴 하는데, 여하튼 언젠가는 또 종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 1988년도 증시에서 중동전이 장기간 이제 계속 지루하게 진행되다가 갑작스럽게 중동전이 멈추면서 건설주들이 한 6개월간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지금 전쟁이 언젠가는 물론 종전이 되겠지만 종전 이후에 그 복구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서 1,000원대에서 실질적으로 4,000원대 있는 매물도 돌파한 그런 상황이죠. 일봉으로 보면 지난 주말에 삼부토건이 물론 이제 음봉으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삼자배종 유상증자까지 발표를 하고 하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 시초가가 고점이 되고 윗꼬리를 전혀 별로 그렇게 주지 않으면서 곧바로 주가가 밀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장중에 이 종목을 잘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마이너스 나다가 순간적으로 또 플러스로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주가가 바닥에서 비록 급등을 했지만 어떠한 재료에 따라서 민감하게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바닥권에서 1,000원대 있다가 4,000원이면 4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짜 멈추고 최근에 그 삼부토건이 MOU도 체결하고 이런 상황으로 여타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들이 많은데도 삼부토건이 거론되는 게 조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삼부토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그 참여서를 정말 가능성을 가지고 믿어야 할지 또는 믿지 말아야 할지 갈등이 될 상황일 거예요. 우리 같이 증권업에 지금 몸담고 있는 직원들도 이 매매를 했다가 떨어지면 또 다시 또 손절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올라가면 언제 그랬느냐 하면서 또 다시 또 여기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저도 사실 상당히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견해하고 긍정적인 견해, 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크라이나 그 재건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뉴스에 많이 나와서 잘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죠. 1,000조가 넘는 이런 상황이고, 초기 투자 규모만 해도 400억 불대 50조 원 규모고, 우크라이나 국토부 차관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원희룡 국토장관이 또 폴란드를 방문하고 뭐 하면서 상당히 지금 이거에 대한 그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 다른 기업들보다 유독 삼부토건이 거론되는 것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단 부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이게 삼부토건이 과연 따낼 수 있을까 하면서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그 이유는 삼부토건이 과거에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고 또 재무구조가 불안해서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었다고 하는 점이 제일 불안한 거죠. 재무적인 불안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삼부토건을 인수한 대주주에 대한 믿음도 부족하다. 이제 3월 24일 날 DYD라고 하는 화장품 유통 전문 업체가 삼부토건을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금년도 2월 24일 날 DYD라고 하는 회사가 삼부토건을 최종적으로 인수해서 마무리한 그런 상황인데요. 전체 주식수가 편의상 제가 요약해 놓은 내용으로 보면은요, 삼부토건 1750만 주를 8.8%에 해당되죠. 약 700억 정도의 인수를 하면서 대주주가 바뀌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의구심이 나는 게 이 DYD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시가총액이 지금 삼부토건은 이제 최근에 주가가 물론 4배 이상 올라갔고 지금 8천억대에 이르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명색이 이 회사의 대주주라고 하는 DYD를 보면 지금 최근에 주가도 그렇게 뭐 활발하게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삼부토건과 연관이 되면서 바닥권에서 또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긴 하죠. 그렇지만 눈에 띄게 급등한 그런 모습들은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이 880억 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시가총액이 800억인데 더군다나 이 회사의 대주주로 알려진 이일준 회장이 DYD의 지분 12.8%를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12.8%라고 해봤자 지금 800억대 보면 100억도 채 안 되는 이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하튼 이일준 회장은 그 대양산업건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DYD라고 하는 회사가 과연 전체 시가총액 8천억이 넘는 회사의 대주주로 이러한 자산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그 실력이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튼 대한건설이라고 하는 이 회사도 2022년에 건설업을 면허를 취득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산 식사지구에 위시티 아파트 시공 경력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언론에 알려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삼부토건의 대주주 어떠한 연유로, 우리가 흔히 이제 삼부토건 하면 조남옥 회장님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 대선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기업으로 지금도 물론 많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사실 지분 관계는 우리가 외형상 보인 걸로 보면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부토건이 이렇게 우크라이나 그 재건에 대한 후보로 거론이 된다고 하는 점이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의구심이 되면서도 그래도 무시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비록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의 용병들 그쪽이 러시아 쪽의 반대로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걸로 하면서 러시아 쪽의 전황이 조금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이고 결말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또는 승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당초 계획한 대로 잃었던 영토를 회복하면서 유리하게 종전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사실 여기서 삼부토건도 거론되고 우리나라 그 여러 기업들이 거론이 되곤 있지만 우리가 언론에 나온 거로만 보면 마치 폴란드나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그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전 세계 재건에 60여 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세계은행 등 엄청나게 이쪽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얻게 되는 지분에 대한 규모는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어느 한 기업이나 한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업이 아니죠. 이거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거지만 긍정적인 요소로 볼 때는 종전에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는 전장 장고야로 러시아가 피곤에 쌓여 있고 뭔가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용병 기업 또 와그너 그룹이 무장 반란 사태 등이 일어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여하튼 전황 자체가 나토를 중심으로 한 서방 유럽국의 그 단결된 힘을 과시하고 할 때 러시아가 자꾸 궁지에 몰리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 종전으로 우리가 1988년도에 중동전이 멈추듯이 갑작스럽게 멈췄을 때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선도적으로 그 러시아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에 직접적으로 많이 거론이 됐던 삼부토건이 주도주가 돼서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주가가 비록 지금 400% 이상 많이 올라왔지만 아까 첫 차트에서도 보듯이 실질적으로는 보통 이런 것들이 어떠한 근거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차트를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근거가 없는 뜬소문이었을 경우는 일시적으로 주도 세력들이 주가를 어느 정도 올려놓고 짧게 수익 보고 빠져나가는 이런 패턴이지만 지금 일봉으로 볼 때는 손바꿈이 바닥권에서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그 가격대에서 손바꿈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이 주식을 끌어가고 지금 이 바닥권에서 이 대량 매집되어 있는 이러한 세력들이 주가가 3배, 4배 이렇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털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조금 지금 주가가 과거에 1000억도 안 되는 그러한 시가총액이었을 때하고 지금 8천억의 시가총액으로 올라왔을 때하고는 이 장기적으로는 비전을 보는 세력들이 어느 정도 이러한 종목에서
크게 수익을 내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잠재되어 있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번에 발표한 삼자배정 유상증자죠. 보통 삼자배정 유상증자인 경우 대주주 특수관계인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직접 참여를 하거든요. 요게 삼부토건의 삼자배정 유상증자 지난번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775만 주에 약 249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대주주가 직접 참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대주주 특수관계인들이 이 어떠한 그 지금까지 보면 삼자배정 유상증자에 자금을 댄다고 했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또 이거를 3개월 연장하고 또 6개월 연장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직접 참여한다고 여기 공시에 DID가 참여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DYD가 이렇게 775만 주를 다 인수를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올랐음에도 과거의 평균가가 1,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평균가를 정확히 적용을 해서 3,200원에 발행을 한다고 하는 점 이건 상당한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납입 기일이 보통 주가가 어떻게 됐든 앞으로 혹시 떨어질 거 이런 걸 대비해서 납입일을 대부분 그 삼자배정 유증인 경우 뭐 한 달이나 두 달 이후로 늘리는데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납입일이 6월 30일이라는 거예요. 6월 30일이고 7월 24일 날 상장을 하고 이 주식에 대해서는 1년간 보호 예수를 하겠다 이렇게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대주주가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일반 그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주가의 변화에 따라서 돈을 내고 안 내고 이럴 수가 없이 거의 시장에서 이런 경우 대주주가 참여를 할 경우에는 납입이 100%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삼부토건에 대해서 우리가 갈등을 느끼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도 충분하다고 하는 점 이런 걸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잘 보시면서 매매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용병 와그너 그룹이 무장 반란 사태로 다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조기에 종전될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비록 삼부토건이 지난 주말에 주가가 하락으로 마감이 됐지만 월요일부터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될 그런 가능성도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삼부토건을 보는 주가의 부정적인 방향이라든가 또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 요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